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러시아는 오는 5월 9일 전승절을 예년처럼 성대하게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미 CNN은 러시아가 이날을 기해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 선언을 할지도 모른다고 추측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 측은 러시아가 당초 전격전을 계획했지만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실패했다고 선전했습니다. 그리고 5월 9일쯤 뒤늦게 전쟁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는 식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러시아는 전격전을 한다고 한 적도 없고 언제까지 특수군사작전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습니다. 서방 측은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 같은 수렁에 빠졌다고 자유하고 있지만 특수군사작전은 이제 6주가 넘었을 뿐입니다. 그 어느 현대전도 한 달, 두 달에 끝난 사례는 없습니다.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이 5월 9일 전승절쯤 마무리되든 더 길게 장기전으로 가든 아쉬울 게 전혀 없습니다. 러시아군의 보급이 끊겨 곧 패퇴할 것이다. 우크라이나군이 용감하게 싸우는 바람에 러시아군이 곧 항복할 것이다. 이런 말들은 모두 헛짚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하루 전비가 얼마다. 러시아 경제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들도 서방 측의 희망사항에 불과했습니다. 러시아는 원유와 천연가스로 유럽의 목줄을 죄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전쟁 비용은 사실상 유럽이 대고 있는 겁니다. 이 밖에 철강, 구리, 알루미늄, 우라늄, 팔라듐 같은 금속 소재는 물론이고 밀과 해바라기유, 카놀라유 등 식량도 국제시장에서 폭등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무슨 제재를 가하든 끄떡 없습니다. 루블화도 전쟁 개시 직후 폭락했지만 V자 반등을 거쳐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더구나 루블은 금, 석유, 천연가스와 연동시키면서 실물이 뒷받침되는 통화로 입지를 굳혔습니다. 대대전투단 단위로 벌어진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은 1단계가 끝나고 이제 2단계로 돌입했습니다. 몇 단계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러시아군은 전열을 가다듬을 것입니다. 북부에서 곧바로 키예프를 포위한 것은 기만 전술이었습니다. 지금은 키예프 포위를 풀고 철수해 주공을 돈바스와 마리우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작전을 통합 지휘할 사령관도 임명했습니다. 야전에서 잔뼈가 굵은 남부군구 사령관 알렉산드르 드보르니코프 대장에게 지휘권을 맡겼습니다. 올해 60세로 연해주 출신인 드보르니코프 대장은 수보로프 군사학교, 모스크바 고등지휘학교, 프룬제 군사학교 등에서 수학하고 극동군구, 중부군구, 서부군구, 남부군구를 두루 거쳤습니다. 야전에서는 차량화 저격 여단, 전차 사단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가 푸틴의 총애를 받게 된 계기는 시리아 내전입니다. 아사드 정권을 돕기 위해 푸틴은 시리아에 러시아군을 파병했습니다. 2015년에 드보르니코프는 시리아 주둔 러시아군 사령관을 맡아 알레포의 반군 공습을 진두지휘했습니다. 물론 유엔은 러시아의 공습이 특별한 목적도 없이 민간인 지역을 무차별 공격했다고 비난했지만 그는 시리아 반군 지역을 초토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러시아 연방 영웅상을 수상합니다. 시리아 원정 작전 이후 드보르니코프는 남부 군구 사령관이 되고 이제 우크라이나 작전을 지휘하게 됐습니다. 그가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을 지휘함에 따라 러시아군이 이제 워시어터, 전역 단위의 군사작전으로 전환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드보르니코프의 등장은 시리아에서 ISIS를 격파한 모델을 우크라이나 아조프 연대 경멸작전에 적용시키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됩니다. 물론 서방 측에서는 떨어진 러시아군의 사기를 다시 올리기 위해서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공과 조공이 어디인지 작전의 큰 그림이 이제 확실해진 만큼 목표 달성에 주력하기 위해서인 것으로도 분석됩니다. 러시아군은 지금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한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략 목표는 마리우폴의 완전 점령입니다. 마리우폴은 수도 키예프보다 훨씬 가치가 높습니다.
마리오폴은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 한가운데서 여기만 점령하면 남부 일대를 모두 장악하는 것과 같습니다. 흑해 연안을 모두 점령하면 우크라이나의 바다를 봉쇄할 수 있습니다. 또 마리오폴은 우크라이나 최대 수출항이기도 합니다. 지금 러시아군은 마리오폴의 90% 이상을 장악한 상태로 아조프스탈이란 철강 공업단지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조프스탈은 우크라이나 철강 생산 30%를 차지합니다. 구소련 시절부터 있었던 철강 공장 지대로 2차 대전 이후부터 군사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지하 통로로 서로 연결돼 숨어 다니며 게릴라 전술로 맞서기가 아주 좋게 되어 있습니다. 아조프해를 바라보는 마리오폴은 네오나치 아조프 대대의 본부가 있는 거점 도시로 이들은 지금 벌써 개전 이후 6주 동안 러시아군과 전투를 벌여왔습니다. 아조프 대대는 단순한 민병대 수준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군 최정예로 몇 개 여단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라크 사담 후세인의 공화국 수비대, 이란의 혁명 수비대에 해당하는 우크라이나의 엘리트 부대로 젤렌스키조차 마음대로 못할 정도의 정치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조프 대대와 우크라이나군은 아조프스탈에서 지구전을 벌이고 있는데 러시아군 해병대와 체첸 전사들의 완전 포위되어 있습니다. 아조프 대대는 아조프스탈의 건물 여기저기, 특히 옥상에 저격수를 배치해 저항하고 있습니다. 진압에 투입된 체첸 전사들은 드론을 띄워 저격수의 위치를 파악하고 작전을 개시합니다. 전형적인 시가전에 드론 같은 장비가 도입됐습니다. PS3 콜 오브 듀티에서나 볼 법한 전투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식량과 식수, 탄약이 떨어진 우크라이나군이 수십 명, 수백 명 규모로 속속 투항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10명당 1명꼴로 아조프 독전대가 배치돼 감시를 하면서 지시에 불응하면 사살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불만을 품고 투항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군은 아조프 대대 항복을 유도하기 위해 항복 권유 전단도 만들고 있습니다. 전단을 돌돌 말아 포탄에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전단 폭탄을 자주포를 이용해 아조프스탈을 향해 발사합니다. 아조프스탈에는 아직도 수천 명의 병력이 여기저기 숨어 있습니다. 또 아조프 대대와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기 위한 외부 세력도 있습니다. 나토 소속의 삼성 장군 한 명과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의 장교들이 군사 고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러시아는 이들을 생포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토군 삼성 장성은 대어입니다. 러시아 즈베즈다 TV에 따르면 4월 8일 밤 우크라이나 선적의 화물선 아파치오가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마리오폴 항에 몰래 들어오려다 러시아군에 발각됐습니다. 배는 총격을 받아 멈춰섰고 안에 타고 있던 우크라이나 요원들은 모두 생포됐습니다. 며칠 전에도 아조프스탈에 고립된 나토 상성과 요원들을 구출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군이 2대 헬기를 보냈지만 모두 격추되기도 했습니다. 아조프스탈에 고립된 나토 고문단은 통신 보안 때문에 자기네 편과 연락도 끊은 상태입니다. 항복을 권유하는 러시아 측과 간간히 통화가 이뤄질 뿐입니다. 러시아군은 아조프스탈을 중화기로 에워싸고 아조프 대대가 끝내 항복하지 않을 경우 아조프스탈을 지워버린다는 계획입니다. 러시아군은 이미 또스원, 브라티노를 동원해 아조프스탈 일부를 초토화한 데 이어 240mm 자주 박격포 찌울판을 집결시키고 최대 화력을 퍼부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돈바스의 우크라이나 영역까지 완전 장악하고 마리오폴을 100% 평정할 경우 러시아 측은 2단계 작전 완료를 선포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